풍천소축괴인데, 바람이라는 것이 이 우주의 정보를 얼마나 간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바람이라는 건 허허로운 존재죠. 별로 집착이 없어요. 좋게 이야기한 바람은. 바람은 한 곳에 이렇게 머물지를 않아요. 기껏 봄, 여름, 가을, 겨울 쭉 바람이 뭘 그렇게 집착을 하고 뭘 모아놨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딱 하나, 공기의 이동 안에 흐름, 바람이라는 게 그게 구름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구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하늘 위에 불면서 무엇을 그렇게 저축해놨을까. 바람 자체가 원래 소축이에요. 소축. 그런데 이 괴를 보면은 그 딱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죠. 음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다 양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걸 이름 오양괴라고 하죠. 음이 하나고 양이 다섯인 꾀다. 그 음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괴에 딱 특징이 이제 주어지는 건데, 이 괴는 조음 하나가 어느 자리에 있나 보니까 통상 저 아래에서 네 번째 자리를 무슨 자리라고 하냐면 나라 살림을 하는 자리에, 국가로 보면 저 자리가. 그런데 상을 보니까, 관상을 보니까 나라 살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음이죠. 근데 나머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건 다 센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음은 소고 양은 대인데, 이 음이 이 나머지 모든 양들을 다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돼요. 경제 분야, 정치 외교 분야, 사회 분야, 교육 분야 성과를 내야 되는데 크게 못 낸다 이거예요. 왜? 힘이 센 양이 해도 어려운 판인데 음이 그런 결실을 보려니 그게 쉽겠느냐. 더군다나 자기 빼고는 다 양이라 상대적으로 자기는 힘이 엄청 약한 존재예요. 지위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봐도, 인문으로 봐도 뭘 이렇게 크게 쌓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아무리 쌓는 게 없어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람이라는 게. 저 얘기한 이제 운우가 나오는 거예요. 구름이 나오고 비가 나오죠. 우리가 건괴에서도 구름이 나오고 비가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누구하고 관련된 이야기냐면 문왕하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문왕이 이 괴상을 보고, 야, 딱 저게 나다. 지금 감옥 속에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괴사를 딱 쓰다가, 이게 내 얘기다. 이 상이 나의 상이다. 나하고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문왕 하지만 공후 백, 세 번째 자귀 백. 그런데 서쪽 지방을 관할하는 백. 그래서 서백이에요. 서백. 닉네임 서백. 그러니까 벼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백이 서쪽, 자기가 이제 그 조그만한 그 주라는 고을, 원래는 그 고을 이름이죠. 이 주가 옛날에, 나중에 나라로 이제 이름으로 됐지만, 여기에서 조그맣게 자기는 이제 이 신하예요. 신하. 누가 뭐래도 당시에는 주는 천자고 은나라, 자기는 그 서쪽을 맡은 일개 신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대 책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역사 변혁 혁신의 책무가 자기한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무슨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 신분은 그냥 소소한 서백에 불과하고, 자기는 천자의 바로 아래에 있는 신하에 불과해. 그러니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모든 지금 그 사회의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당장 결실을 보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축이다. 소축은 소축인데 쌓으려면 바람이 왜 많이 못 쌓냐. 떠돌아다녀서 한 곳에 지그치 뭘 자꾸 이렇게 하면 쌓일 텐데 자꾸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저 글자가 그칠 축 이렇게 돼. 글치축. 한 곳에 딱 그친다. 그래서 이제 저지한다는 뜻이 있고 쌓는다는 뜻이 있어요. 소축하면 문법적으로 주어 동사하면 소가 쌓는다 이런 게 있고요. 즉 이 전 국면을 누가 주도해서 저축하느냐, 소가 맡아서 한다 이런 거고. 그런데 그 쌓아지는 게 어느 정도 쌓아지냐, 작게 쌓아진다. 수식으로 할 적에는 작게 쌓아진다 이런 거고, 주어로 할 적에는
소가 쌓는다 이런 거예요. 소가 쌓으니까 작게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괴명이 그 소축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뭔가 크게 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문왕이 소축은 뭐랬냐면 형하니 그래도 소축에도 결국은 형통해 나가는 그 가능성이 보인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 미룬부른데 빽빽밀 구름은 아니불 비우 시원하게 건꽤 비룡처럼 운행우시가 돼야 되는데 막 운둥치유가 되고 구름이 다니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구름은 빽빽하게 바람이 모아놨는데 거의 한 8할 9할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비가 안 와요. 남녀간에 연애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합의를 해야지 운우지정을 나누는 건데 운정만 나누면 재미가 없죠. 뒤끝이 상당하죠. 운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음양의 기운이 이 합의를 하려고 딱 모이는 거고 우라는 거 거기가 서로가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뭔가 그 해소가 되는 건데 구름은 빽빽한데 비가 안 온다. 환장하는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짜증나죠. 빽빽하게 가뭄에 구름은 다 몰아놓고 정작 비가 우리가 수천세 기다리니 비가 안 내린다. 지금 그 상황이다 이게 딱. 그런데 이게 지금 나하고 결부시켜서 이 얘기를 해보면 지금 딱 내 얘기다. 자아석유일센이나 붙어자다 선역서 들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서쪽들의 조그마한 신하 힘이 없는 이런 섭외 이 위치에서 그나마 내가 지금 그것도 힘 못 쓰는 감옥 속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가 해소를 할 수가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천자가 등극이 됐든가 권력이 있든가 뭔가 할 수 있는 주도권이 좀 자유롭게 있든가 하면 비를 내리게 해가지고 뭔가 그 백성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은나라는 막 이제 멸망하려고 하니까 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겠구나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게 미룬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딱 결정이 나고 새 시대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게 안 되는 까닭이 바로 나의 어떤 그 역사적인 도수와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나자를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괴사에 나자 있는 건 다 문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자는 단전에 이 뭐라고 푸셨냐면 소축은 이제 이 전체를 체계적으로 음양학적으로 이렇게 딱 푸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자의 단전 풀이의 핵심어는 강유예요. 강유 두 글자를 뼈대를 놓고 풀이하시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유 딱 찍어서 아 저게 유가 하나 있구나. 음이 득이라는 말이 있고 득중이라는 말이 있고 득존이라는 말이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득이라는 말은 자리를 얻었다는 말은 무언가 내가 할 만한 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씩 다르겠죠. 앞으로 나올 표현이 중이 하면 가운데 센터의 자리를 얻었다는 거고 존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자리를 얻었다는 거고 득이 그나마 내가 무언가 역할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한 조자리예요. 신하의 자리인데 유가 요 자리를 지금 얻고 있다. 그러면서 상하응지 위아래가 다 육사한테 쏠리고 있다. 시선이 왜? 희소하니까. 희소하면 쏠리잖아요. 딱 홍일점 하면 딱 시선이 가죠. 그렇듯이 여기서 상하응지라는 거는 주역의 응이라는 건 원래는 이 첫 번째 아래에서 첫 번째 자리는 위에서 첫 번째 가운데는 가운데 요게 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의미의 응이라는 거는 전체가 육사한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관심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가 있고 그게 상하응제예요. 그래서 지금 소축이다. 저 음소족에 지금 이 무언가를 결실을 꾸려야 하고 또 이 모든 분야를 다 있어야 할 자리에 딱딱딱딱 그렇게 지금 내가 그걸 해야 한다. 근데 그 성질을 보면 건과 손의 성질이 있다. 건이라는 건 건꾀의 성질이죠. 일건천, 굳건한 쉼없이 이렇게 양으로 강건하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덕이 있고 손, 괴 이름이자 공손하다는 거예요. 손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꾀는 내부, 외꾀는 외부니까 이걸 사람의 그 처세로 풀면
내적으로는 강건한 어떤 그 의지와 이런 것이 있는 거고, 반면에 외적으로는 그것을 공손하게 바람처럼 젠틀하게 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문왕이 그랬죠. 사실은 문왕이 이렇게 어떤 그 하늘 천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유순하게 여러 가지 시련도 겪고 다 한 거예요. 또 아까 유 딱 찍었으니까 이제 강유인데, 유는 뭐 하고 있냐? 유를 중심으로 이 소축이 구조가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강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냐? 강중이 지행하야. 강중 또 나왔네. 강중이라는 게 이 구이 두 번째 강이 중도 강중이고, 저 위에 이 다섯 번째 중도 강중인데, 상하의 중심처를 딱 보니까 둘 다 강하다. 그러면 중심이 강하면서 지행, 뜻이 여기에서 행해진다. 중심이 강하고 중심에 품고 있는 그 뜻이 결국은 행해질 수가 있다. 사람이 중심이 약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이런 난국을 만나면 흐지부지 될 텐데, 강건하고 또 유순하게 처세를 하고 중심에는 강한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되면 큰 성과는 못 내지만 이 소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는 낼 수가 있다. 강중이 지행하야 내형하니라. 미룬부르는 구름은 빽빽한데 비가 안 온다는 건 상왕야요. 저 상이 숭상할 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것을 숭상한다 이거고, 오히려 상하면은 오히려 감이요, 이런 건데, 뭐냐면 미룬 부르니까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려면은 계속 해나가는 것을 숭상한다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뭐냐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비라는 걸 이렇게 인식했어요. 음양의 화합 결과다, 이렇게. 그래서 주역에 비가 나오는 건요, 양이 음을 만나는 걸 비를 만난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다. 그러니까 음양이 화합하는 거를 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왜 지금 내가 서쪽에 있고 주가 이 동북에 있는데, 이것이 서로가 뜻이 맞아서 동서가 화합이 되고 남북이 화합이 돼야 뭔가 결론이 나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오고 내가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나한테 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말하자면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그 아쉬움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백성들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비를 내리게 하자라면은 나하고 합의가 될 텐데, 이것이 계속해서 폭정만 일삼고 회심의 그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계속 그냥 나한테 오려고 하지 않고 저쪽으로 가려고만 한다, 그런 이야기고, 자서교는 그렇다고 내가 쫓아가가지고 더 빠르게 가가지고 잡아챌 만한 어떤 내가 자유로운 몸이나 어떤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서쪽 그 조그마한 그 유리라는 그 옥속에 지금 내 신생을 갇혀 있으니 시미행야라. 여기서 뭘 베풀려고 해도 이게 제대로 행해지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그걸 또 단전에서 공자가 당시에 또 그 문왕이 겪은 그런 이제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죠. 상활 풍행천상이 소축이니, 바람이 하늘 위에 다녀요. 지금 바람이 하늘 위에 불어요. 막. 군자가 이걸 보고 뭘 하느냐? 의문덕하나니라. 의라는 건 아름다울 의자. 문덕이라는 건 일종의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소통, 별 말 안 해도 서로가 알아보고, 시그널에 말하자면 표식, 문이라는 공자 생각은 문식이라는 건 그래야 한다. 문식이라는 거는 속에 들어있는 품질과 걸맞는 문식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폐해를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리타분한 어떤 예식주의자가 아니고 핵심은 그거예요. 이 사회에서 서로가 소통을 할 적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품질과 거기에 달려있는 라벨이 어느 정도 걸맞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공자가 이야기한 저 문은 저 속에 뭐가 들어있냐? 문왕이 들어있는 거예요. 문왕.
그 공자가 이제 광땅에 갇혀가지고 이제 막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턱하니 나온 말이 그거예요. 문왕이 기물하시니 문부제자호와. 대뜸 문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에 처했는데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문왕의 문이 어디 있냐? 여기 있지 않느냐? 나한테. 천지장상 사문야신데 후사자 부득여 사문야오니와. 하느님이 장차 나한테 후사자 나한테 그 사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천지미상 사문야시니 하느님이 그럴 일은 없다. 이 사문을 망칠 일은 없다. 광인이 기여하리요. 쟤네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 1000명이 나한테 와 있는데 이거는 공자 정신세계를 보면 한 꼭지가 뭐가 있냐. 문왕이 있는 거예요. 도통이. 그래서 옛분들이 도통론 할 때 문왕, 주공, 공자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역의 도를 통해서 그게 내려오는 거예요. 문왕이 학문으로 뭐 했다고요? 정치는 했지만 학문으로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주역의 괴사를 쓴 게. 그러니까 공자는 그걸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주공이 효사를 썼으니까 오매불망 꿈속에서도 주공 타령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문은 문질에 그 상대되는 문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는 문왕의 의미도 있고 더불어 사문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초구는 복이 자도니 그랬네. 복. 돌아올 복자, 회복할 복자, 돌아온다, 회복한다, 반복한다. 복이 자도, 붙어자 도, 도로부터 한다. 좀 이제 우리말로 저기를 하면은 돌아오는 어떤 연유가 뭐를 통해서 돌아오냐 이거예요. 뭐에 의지해서 돌아오냐. 완력에 의지해서 내 걸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뭐에 의지했길래 내 것을 회복하느냐 이 얘기인데 여기서는 초구가 무언가를 회복을 하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힘의 바탕에서 초구가 회복하냐? 도라는 건 주역에 도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름일양이에요. 음양지도의 음양지도. 음양의 원칙. 음양의 원칙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음이 양으로 바뀌고 양이 음으로 바뀌고 하는 변혁. 또 하나는 음은 혼자 설 수 없고 양 없이. 양도 음 없이 제3의 결과를 형성해낼 수가 없다. 서로가 사귀는 존재다. 관계하고 사귀는 존재고 음양 너와 나는. 그리고 밤낮이라는 건 늘 밤이 낮으로 낮이 밤으로 바뀐다. 자, 그 원칙에 입각해서 초구가 무언가를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기구리요 어찌야 극이 허물고 어찌 그 허물이리요 어찌 그 탓할 수 있느냐 어찌 무슨 허물이 여기에 있느냐 길하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늘이라는 이 속성은 뭐냐면 다 양이기 때문에 양성은 온도로도 따뜻하고 하기 때문에 하늘도 원래 위에 있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위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 양들은 전진하려는 성들이 있고. 그런데 초구가 이렇게 전진하려는 이렇게 성질이 있는데 딱 보니까 초구만이 유일하게 이 괴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주인공인 육사하고 음양 상응의 관계가 있어요. 초구만. 그리고 음양이 서로가 관계를 하고 서로 호응을 하고 상응을 하는데 이것들이 무슨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고 하나 뜯어보니까 초구가 양이 첫 번째 양자리 있죠. 육사가 음이 음자리 있죠. 그 도를 위배한 게 아니야. 아주 정당한 음양지도에 입각해서 초구가 육사를 만나고 상응하고 서로 화합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소축을 하려면 상하응지를 해서 무언가 서로 호응을 하고 육사를 도와주고 이제 오는 거예요. 당시로 보면 문왕을 많이 찾아와요. 찾아오다가 술에 틀어가지고 너 같은 애하고 나 같이 안 논다 하고 한 그런 사람도 있고 백이 숙제도 있고 야 너야말로 내가 옛날부터 기다리던 그 주인이다 해가지고 도와준 그 강태공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구는 딱 육사하고 음양의 원칙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사와 서로가 상응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가 있다. 그게 또 자기가 육사한테 가는 게 양으로서 윗자리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을 잘 보니까 무슨 도를 위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딱 원칙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아무 하자가 없다. 좋다. 상활 복자도는 회복을 하는데 그렇게 원칙에 입각해서 음양지도에 입각해서 회복을 하니 기의 길려라. 그 의미가 좋다 이거고요. 구의는 견복. 견이라는 건 차 주차 딱지하고 견이나 하듯이 이끌 견자. 그런데 자 구의도 가만히 보니까 구의도 양이에요. 구의도 양인데 이 사람이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은 이걸 알아. 뭘 아느냐? 이 셋 중에 초구, 구의, 구삼 중에 저 육사한테 상응을 하고 화합을 해서 딱 돌아가야 할 자가 누군지를 알아. 초구인지를 알아요. 구의는 그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 구의가 어떤 현명한 일을 하냐? 끌어줘. 누구를? 초구 후배를. 보통 같으면 여기서 욕심이 발동하면 너 기다려. 나부터 먼저 갈게. 가잖아요? 가도 안 돼요. 구의는 어차피. 왜? 이게 음양지도가 맞아요. 구의하고 육사하고. 안 맞는 사람이요. 근데 구의는 그걸 알아요. 그게 주역이 중을 얻는다는 게 좋은 거예요. 가운데 자리에 있으면 그런 걸 잘 알아요. 중도를. 뭐가 중용인지를. 그래서 구의가 이끌어줘. 누구를? 초구를. 이끌어줘서 도와주는 거예요. 회복하게. 사실은 이거야말로 자기도 회복하는 거죠. 이게. 육사한테 한 발자국도 안 가면서도 자기의 역할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의가. 그래서 견복이니 길하니라. 이 좋은 말은 짧아요. 주역 회사가. 상활 견복은 재중이라. 이 공자도 참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회복하게 하면서도 딱 한가운데 자기는 딱 있다. 그런 이 사람은 역부자 실자라. 또 역 안입을 스스로자 이를칠. 또한 자기를 잃지 않는. 자기라는 건 자기 정체성, 자기 역할, 자기 분수, 이거를 잃지 않는 사람이다. 구삼은 이제 양이죠. 양이 이제 딱 양자리에 있으니까 세요. 기운이 세고 급하고 중을 지나쳤어요. 아주 과감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사하고의 음양지도에 맞는 그 파트너는 초구예요. 초구. 구삼이 아니고. 그런데 구의는 중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알고 그 역할을 알았어요. 구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역할에 자기가 협조를 했어요. 구삼은 오로지 뭐가 있느냐? 중을 지나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기질만 지금 성해가지고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 앞으로 오는 구삼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줘요. 왜? 지금은 그나마 제대로 된 조력자 파트너를 만나서 해도 지금 살림이 소축이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엉뚱한 남정네가 나 좋다고 달려들으면 그걸 받아줘요? 살림 망치려고? 이것저것 지금 가리는 판인데. 그래서 저런 판이 벌어져. 여탈복. 술의 그 바퀴살이 벗겨진다. 그럼 술의 바퀴살이 벗겨지면 못 가는 거죠. 구삼이. 그리고 이거를 물상으로 보면은 수레가 막 전진을 하는데 부딪혀가지고 바퀴살이 벗겨져서 못 가는 상이고, 인사적으로 보면 부처 반목지상이다. 지아비부 아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반목, 눈을 뒤집어요. 눈을 뒤집으면 같이 못 살죠. 그래서 요게 부구, 남자니까. 요게 처구.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부의 점이다. 이게 부부의 상이다 그러면 이 부처들은 같이 못 살아요. 반목질시로 늘 하루하루를 이어가기 때문에. 수레로 보면 이건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딱 어디에 걸려도 걸리고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활, 부처 반목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반목한다는 것은 불능정실야. 그렇게 되면 집을 바르게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죠. 깨지는 거죠. 그 집은. 그렇듯이 지금 구삼이 딱 그런 상이다. 그리고 이제 혹괴를 보면요. 혹괴를 보면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이 초구를 가리고 보면 이렇게 택괴가 있어요. 택못. 이태 택못. 저 상구를 가리고 보면 삼리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택규라는 꾀가 돼. 화택규. 규라는 게 반목하는 상이 규. 글자 자체가 이 흘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주 그 반목하는 그런 상이 있어요. 지금 뭔가 어긋난 거예요. 어긋날 규. 지금 문왕과 지금 주가 어긋나 있고, 그렇듯이 상황 자체가 지금 어긋나 있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결실을 얻으려고 하니까 소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거기 어떤 그 음양의 원칙대로 해야만 소축이 되는데 구삼은 그런 거 없이 하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화택규로 찢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육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문왕. 이 육사인데 이 육사한테 그랬네요. 유부면, 그래서 유부면 있으려 믿을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두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어떤 자신감도 믿음이지만 어떤 국민에 대한 믿음, 상대에 대한 믿음,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육사가 유부면, 믿음을 두면, 신뢰를 두면 혈거코, 피혈 갈 거, 피가 가고, 피라는 거는 재상이나 어떤 인명상 손해가 피예요. 피 본다. 그래서 혈거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떠나가고, 두려울 척자, 마음도 이제 막 두렵고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탈출할 수가 있어서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풀어준 거죠. 이 공자의 시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최초의 역경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서가 공자의 시빅이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 가장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게 공자의 시빅이에요. 그 상전에 딱 보니 공자가 유부척출은 믿음을 두고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구조적으로 상합지, 위상합하랍 뜻지, 위와 뜻을 합한다는 이야기다. 이게 없으면 저 상합지 세 글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효사를 보면 엄청난 혼동과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유부, 누구한테 내가 믿음을 둔다는 거지? 당장 그거부터. 여기 남자가 5명인데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지? 당장 이거부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상합지, 그거 바로 위에 있는 구호를 지칭하는 것이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사가 지금 여기에서 막 올라오는 이 힘을 혼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라. 그래서 여기에 위에 있는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구호한테 신뢰, 신임을 얻고 해가지고 그 힘을 빌려서 뜻을 합해서 그렇게 하면은 피도 제거가 되고 두려운 마음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 그 얘기고, 구호도 유부네요. 유부. 믿음을 두고 연여라는 건 저 손수가 들어있어요. 이게 손이 다 이어진 게 연여예요. 손에 손잡고가 연여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을 두고 이렇게 당긴다는 뜻인데 저게 당길 연자인데 손에 손을 잡으니까 당기는 거죠. 유부 연여. 믿음을 두고 당긴다. 이게 다 이제 그 모든 그 구성원들을 다 당긴다. 그래 놓고 부이 기린이로다. 부활부 써이 극이 이윤민 부함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예요. 빈부가 또 하나의 우리 주제 아니에요. 주역에서도 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부유함을 어떻게 쓸 것이냐 써있자. 뭐라냐면 기린 그 이웃한테 쓴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상활, 유부연여는 이 믿음을 두고 다 신뢰를 두고 믿음을 두고 연여 다 손에 손잡고 당기듯이 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부독부, 안이불 홀로독 부활부, 독부를 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축 때의 부유함을 이웃한테 못 쓰면은 대축 아무리 돼도 못 쓴다는 거예요. 저게 소축 때의 이 군주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나 아직 조금밖에 안 쌓였어. 조금만 더 이것을 해놓고 우리 아직 4만 불 안 돼. 만들어 놓고 할게. 예를 들면 그러면 3만 불이면 3만 불, 4만 불이면 4만 불, 그 소축의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7만 불, 8만 불 돼도 국가 살림을 그렇게 하는 거지, 소축에 그걸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대축에 그걸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재가도 잘하는 사람이 치국도 잘하고 그런 거고, 소축을 경영 잘하는 사람이 대축도 경영하는 거고. 효사에서 권유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소축이라는 게 부가 있어야 얼마나 있냐, 이게 소축인데, 그러면 구성원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다 이게 지금 소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른 시대의 백성 국민들보다는 다 소축이야. 월급도 턱없이 적고 다 소축인 거예요. 그런 때에 구호가 이 모든 이웃들한테 이 전체적인 소축의 부를 어떻게 내가 쓸까, 이걸 잘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구는, 이게 괴사에서는 미룬부루인데 부루인데 여긴 기우 딱 나왔어요. 이게 이제 여기죠. 비가 안 온다고 천년만년 안 오는 거 아니고, 폭우가 내린다고 뭐 3, 4개월 오는 거 아니고, 이제 구름이 이제 빽빽하고 비가 안 오다가 상구가 되니까 탁 비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 기척, 이미기 비우 이미기 척, 그칠 척, 저게 고처자인데 우리 쳐서 더위가 그쳤다. 기우 기척, 비가 한바탕 샥 내리고 또 그쳤어요. 시원하게 온 거예요. 이제 시원하게 이제 비가 왔어요. 이 가뭄에 비가 시원하게 왔어요. 기우 기처는 이게 상덕하야 제니 숭상할상 덕덕, 덕을 숭상해서 실을제, 덕을 숭상해서 다 그게 쌓이고 덕이 실려지고 덕을 또 추대하고 덕 있는 사람을 추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비의 성과가 왔다. 즉 이제 소축이 끝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은나라가 이제 주가 망하고 이제 주가 이제 힘을 받고 이제 접수를 한 거예요. 나라를 은주가 이제 교체되는 그런 전환기가 이제 드디어 됐다. 또 안 풀리다 가뭄에 이제 비가 시원하게 왔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기운이, 그 음양의 기운이 쌓이고 서로가 호응을 하고 화합을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덕들이 다 실려져 가지고 쌓여져 가지고 그걸 숭상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주의할 게 있다. 부정이면요 하리라. 지엄이가 아까 부처 저기 부가 저 육사예요. 저 음이 정이라는 건 고집 부리는 거예요. 정을 좋게 얘기하면 바르다, 중립으로 얘기하면 정고하다, 안 좋게 얘기하면 고집 부린다. 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 글자인데요. 저 고들정자는. 그래서 바르게 하면 길하다, 정이면 길하다 그러면 바르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하면 길하다. 보통은 이제 정하면 정고해야 한다. 근데 정이면 흉하다 그건 고집 부리면 자꾸 그거 아닌 거 꽉 잡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 흉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집 부린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너무 자기 고지곧대로 원리 원칙대로 고집을 부리면 위태롭다. 왜? 월 기망이니, 월이라는 거 음이에요. 기망이라는 건 아직 보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달이. 근데 거의 보름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꽉 차면은 너무나 자만하니까 조금 겸손한 듯이 하라 이런 게 있고요. 주역에 쓰이는 관용어가 월기망이. 또 하나는 월에다가 포인트를 주면 해는 양이고 월은 음이에요. 음의 기운이 쌓여 있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래서 월기망이니 아직까지도 음의 세력이 쌓여 있다. 그러니 군자 정이면 흉하리라. 군자가 거기다 대고 팔 걷어붙이고 내가 저 음에 잔존하는 저 잔당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정발하러 가면 흉하다. 내비둬라. 항상 어느 시대나 이 원칙이라는 거는 자잘한 그것까지 다 쓸어버리면 안 돼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이 발상의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걔네들은 누구 싸우면 아주 다 쓸어버려요. 다 멸진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딱 발상 전환해가지고 가서 막 그럴 게 아니지. 내 프렌드를 만들고 내 동료를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가는 곳마다 다 죽였으면 자기들만 남지. 그러니까 나라를 접수하더라도 월기막 저것들 남아있어. 저거 쓸어버리자. 그러면 안 되는 때라는 거 이게. 그래서 군자가 거기다 대고 씩씩거리고 가면 흉하다. 상활. 기후기천은 이미 비가 한바탕 오고 또 그쳤다. 이거는 덕이 적재하여. 그만큼 여러 가지 그 비가 올 만한 그런 덕들이 다 축적되고 다 실려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을 추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군자 정용은 군자가 그 씩씩대고 가면 흉하다는 거는 유소의안이라, 아직 의심할 바가 남아있느니라. 이게 완전히 이게 말끔하게 해결이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전환기고 차근차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소축은 이 구호가 변하면요, 산괴가 돼서 대축이 돼요. 소축이 대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축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소축해서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소축은 왜 소축이냐, 이게 이제 하늘을 쌓는 건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이 하늘을 쌓는 거예요. 뭐 있는 걸 쌓지 없는 걸 쌓겠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하늘을 다 이제 완성을 하는 건데, 바람이 불면은 쌓일 새가 없어요. 뭐가 조금 쌓이려고 그러면 바람이 불고, 조금 쌓이려고 그러면 바람이 불고, 조금 저금통에 찰라면 칼로 뺏쓰고, 또 찰라면 칼로 뺏쓰고, 이런 거거든요, 소축이. 그러니까 맨날 저축이 소축이지. 산천 대축은 산은 안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산은 쌓이든 말든 얼마가 쌓였는지 뭐 다 내 안에 뭐가 쌓였는지 그냥 세워라 내어라 가다 보면 그게 내공이 대축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지금 몇 개 들어, 빨리 써먹자. 자꾸 이 끈에 쓰잖아요. 끈에 쓰면 응역이 좋아질 것 같죠? 아니, 그게 자기를 가두는 길이에요. 일정 수준 그냥 내비둬야 돼. 뭐가 쌓이는지 들어봤는지 뭐가 나, 그게 산천 대축이고. 그러니까 그 일정 정도는 지긋하게 하는, 뭐 그게 저축이 됐든 뭐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하는 거지. 자, 소축괴 읽어보겠습니다. 소축은 형하니 미룬 부르는 자석요일세니라. 단활 소축은 유득이 상하응지 할세왈 소축이라. 건이 소나며 강중이 지행하야 내형하니라. 미룬 부르는 상황야요 자석요는 심의행야라. 상활 풍행 천상이 소축이니 군자이하야 의문덕하나니라. 조구는 보기자도원이 하기구리요 길하니라. 상활 복자도는 기의 길야라. 구이는 견복이니 길하니라. 상활 견복은 재중이라. 역부자실야라. 구삼은 여탈복이며 부처 반목이로다. 상활 부처 반목은 불능정실야라. 육사는 유부면 혈겁고 척출하야 무고리라. 상활 유부 척출은 상합지야라. 구호는 유부라 연여하야 부이기리니로다. 상활 유부 연여는 부독부야라.
상고는 기우기 저는 상덕하야 제니 부정이면 여하리라 월기망이니 군자정이면 흉하리라 상활 기옥이 저는 덕이 적재하요 군자 정흉은